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 토익 강사 제이송입니다. 자, 문제들 잘 풀어보셨나요? 답안지를 봐도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더 꼬인다 싶은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그래도 이거 보신 다음에 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답만 외워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원리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헷갈릴 만한 문제 첫 번째 115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115번 문제 되셨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조 분석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구조 분석. 제가 그 교재 맨 앞쪽에다가 제가 그 문제 푸는 방법들을 아마 제가 설명해 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무조건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집 하면 무조건 이게 문제부터 풀어볼 거야 이러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것들을 멘트 해드린 거, 어드바이스 해드린 거, 조언해드린 것들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 구조 분석이 먼저라는 거죠. 구조 분석. 자,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묶는 버릇? 이렇게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네, make it easier. 5형식 동사가 나오면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나오고 이런 식의 문장이 떨어지네. 그지?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자리가 돼야겠죠?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까지는 주어 자리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된다? 전명구 자리가 되겠지. 자, 결국 우리한테 오늘 원하는 문제는 핵심을 파고들자면 여기에 형용사를 써주세요. 왜?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다? 형용사. 근데 보기에 봤더니 형용사가 없고 다 뭐가 있다? 분사가 있다. 분사란 무엇이다? 분사란 동사 뒤쪽에 ing나 ed를 붙여서 pp 형태의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분사는 뭐다? 형용사.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그럼 ing를 써야 되냐? pp를 써야 되냐? pp는 일반적으로 어떨 때? 그렇지. 수동의 관계일 때 pp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은 보기에 있는 동사들의 뒤에 있는 명사를 갖다 댔을 때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장을 썼을 때 delete 명사가 가능해야 되겠고 train 명사가 가능해야 되겠고 fast 명사가 가능하고 revise 명사가 가능할 때 앞쪽에다 pp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동사 뒤쪽에 목적으로 올 수 있는 명사가 pp 형태의 동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어이? 됐지? 자, 생각해. 됐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deleted instruction 그러면 삭제되어진 설명이 되겠고 trained는 일반적으로 뭘 수식한다? 사람을 갖다가 수식한다. 그래서 trained도 있고 skilled도 있고 educated도 있고 그 다음에 talented 있고 qualified 있고 이러한 것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다 ed를 갖다 붙여서 사람만 수식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인스트럭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지. fast는 뭡니까? 꽉맨. 뭐 안전벨트를 꽉 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스트럭션 자체는 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PP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럼 오늘 뭐가 남았죠? revised와 delete가 남았는데 그래서 아까 문장을 갖다가 봤을 때 어디까지 봤었죠? make it easier가 있었어. 쉽게 만들어준다. 쉽게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선 deleted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지워졌는데 어떻게? 지워졌는데. 문맥에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다 수정되어진의 의미 revise를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 revised. revised는 뭐다? 수정하다의 분사 형태. 그래서 revise란 동사 뒤쪽에 instruction을 갖다 댔을 때 instruction을 수정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분사 관계도 맞아 떨어지고 또 revise를 썼을 때 문맥에 맞고 이렇게 좁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문장 구조 분석 그러면 얼른 이렇게 여기만 들어가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풀 때 특히. 그럼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뭐부터 중요하다? 넓게 봤다가 좁혀서 들어와야 돼. 넓게 봤다가 좁혀서 들어온다. 이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딜리티드가 왜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뒤에 뭐가 있다? make it easier가 있잖아. 아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오늘 답은 뭐가 된다? PP 형태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revised. 해보세요. revised. 그렇지. 수정되어진 instruction이 됐습니다. 115번이었습니다. 자, 1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오답으로 가장 많이 쓰신 답이 뭐였었냐면 댐이 있었습니다. 댐. 여기서 오늘 댐은 답이 될 수가 없겠는데 댐과 도주의 차이를 한번 언급해 드리면 우선 it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it과 that이 있는데 문장 안에서 한 번 언급했던 걸 다시 언급할 때 주로 it을 갖다 쓰고요. 그
똑같은 종류지만 제2의 것을 갖다 언급할 때는 that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A라는 카가 있고 B라는 카가 있을 때 앞에 문장에서 A를 갖다 언급했으면 그때는 다시 it을 갖다 쓰지만 자, 제2의 B라는 카를 갖다 언급할 땐 뭘 써야 된다? that을 갖다 써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다시 it을 갖다 쓰면 똑같은 게 다시 온다는 얘기야. 이 개념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뭐가 된다? dam은 앞에서 언급한 복수 명사를 다시 한번 가져온 거고요. does는 뭐가 된다? 제2의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똑같은 종류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차, 내 차를 나눌 때는 does 그 다음에 dam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둘 다 them 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종류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clude가 있고 or streets and tourist attractions 그랬는데 여기다 dam을 갖다 다시 갖다 쓰면 어떻게 된다? 다시 streets랑 tourist attraction이 다시 온다는 얘기야. 그 의미상 맞지 않겠지. 왜? excluding 한다 그랬는데. 그럼 다른 지역을 얘기해야 되니까 does를 갖다 써야 되는 거죠. does. 이 개념을 갖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류지만 제2의 것을 갖다 언급할 때는 dam이 아니고 does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단수일 때는 뭐다? it을 갖다 써야 되고 또 that을 갖다 쓴다는 거. 제2의 것을 언급할 때는 that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요거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번 오늘의 답은 뭐가 돼야겠죠? does를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자, 120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문제인데요. 자, 어휘 문제죠. flavor가 있고요. pleasure가 있고요. compound가 있고 그 다음에 selection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장을 바로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offer는 동사. wide부터 어디까지 묶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vehicle까지 묶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favor는 뭐를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친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pleasure, compound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 의미 문제가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리고 selection은 뭐가 된다? 그렇죠. 우리 selection이 일반적으로 상품을 의미하는데 관용적인 표현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어. 토익에 잘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들 다 알아두셔야겠는데요. 만약에 어가 떨어지고 오브가 왔을 때 그리고 뒤에 일반적으로 뭐가 온다? 복수 명사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복수 명사.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우선 allat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allat. 그래서 allat of가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가 또 떨어질 수 있다? assortment가 떨어질 수가 있겠지. assortment of가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selection도 들어갑니다. a selection of 그래서 복수 명사가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variety of도 있죠. variety of 마찬가지로 복수 명사 이러한 표현들 관용적인 표현들을 갖다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중요한 게 있다면 이러한 표현들은 때에 따라서 뒤에 뭘 쓸 수도 있다. 불가산 명사를 쓸 수도 있다. 불가산 명사도 올 수가 있다. 하지만 가산이 온다면 뭐만 써야 된다? 복수 명사를 갖다 써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어떠한 걸 제공하죠? 다양한 종류의 많은 vehicle을 갖다가 vehicle을 제공한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많은 vehicle. 아셨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이거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었죠? a number of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 array of. 작년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었죠? an array of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복수 명사만 받아야 돼. a number of랑 an array of 뒤는 뭐만 와야 된다? 복수 명사.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an amount of 뒤에는 뭐만 와야 된다? 불가산 명사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 great deal of 뒤에도 불가산 명사만 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러한 것들을 관용적으로 어와 of가 있을 때 복수 명사랑 불가산 명사가 둘 다 오는 것들도 있지만 가산이나 불가산만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의 답은 뭐가 되겠죠? A wide selection of vehicle이 돼야겠지. 여기 잘 들어가는 거 또 있다. range도 한번 기억해 보자. 그래서 a wide range of vehicle 이런 거 독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번이었습니다. 자, 123번 가보겠습니다. 12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장 구조 분석이 주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까먹지 말고. 이거 무조건 문제를 파고들 이렇게 뛰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 깐난에게 걸음마 가르쳐놨더니 갑자기 막 뛰려고 그래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불안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학생들을 봤을 때 무슨 문제를 풀 때 막 달려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거 제 틀리는데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응? 그렇지.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 분석부터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주어가 있고 시리얼이 뭐가 되는 거죠? 전명구. 아가 떨어지면서 체킹 동사, 타동사. 그래서 뒤에 뭐가 떨어져야겠죠? 더부터 information까지 묶어줘야 되겠다. 자, 딱 봤더니 여기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네요. 이 문제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문장 안에서 명사를 선택할 때는 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뭘 봐야 된다? 문장 안에 있는 동사를 봐줘야 돼. 동사를 봐주고 또 문장 안에 있는 뭘 봐야 된다? 형용사를 봐주어야 된다. 자, 동사는 왜 그런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명사가 주어가 되면은 이 명사가 동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 주어가 동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동사가 목적어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명사를 골라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효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지? 명사를 갖다 수식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근데 진짜 효용사뿐만 아니라 전명구, 문장 안에서 모두 효용사 역할을 한다. 전치사, 명사구도 효용사 역할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절도 무슨 역할을 한다? 효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자, 오늘 우리한테 떨어진 거 뭐가 있죠? 체크라는 동사가 있고 뒤에 있는 information이 있다. 자, 이 두 가지 옵션을 만족시키는 명사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정보의 전명구, 그 다음에 체킹, 확인하는 거. 뭘 확인해야 될까? enforcement는 뭐가 되겠죠? 시행이 되는 거죠. 강제로 뭐 시행하는 거. expenditure는 뭐가 되겠다? 그렇죠. 비용, 지출. 지출이야, 지출. 그 다음에 skepticism은 회의론,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지만 accuracy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정확성이죠. 효율성 같은 것들. 효율성을 갖다가, 정확성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확인해 본다. 정확성. 그래서 체크란 동사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만족시키는 거. 언뜻 보기엔 익스펜디처 갖다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정보. 한국말로 뭉개면 어떻게 돼? 지출 정보? 이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찝어야 돼. 뭐 해야 된다? 정확성을 확인해야 되겠지. 정확성. accuracy 뭐야? 효용사로. 정확한이잖아. accuracy는 뭐가 되겠어? 정확도가 되겠지. 정확도.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accuracy. 해보세요. accuracy. 그렇지. 됐습니다. 123번 문제였습니다. 자, 1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문제. 자, 주어부터 찾아라. 어디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겠죠? 오프닝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겠는데 이 오프닝이란 단어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오프닝은 주로 토익에서 ing로 끝나는 명사로서 유명하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개업식이란 의미도 있지. 자, 오늘은 어떤 수로 쓰였지? 앞에 오퍼레이터 작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석의 의미로 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전명구가 앞에 있는 진짜 주어를 갖다 수식하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빈칸은 뭐가 되는 거지? 진짜 주어 자리. 무슨 자리? 진짜 주어 자리. 그 다음에 need you to gain certificate. 자, 동사와 명사와의 관계가 뭐가 된다? 증명서를 갖다가 획득하다, 얻다의 의미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증명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명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요 빈칸을 만족시켜야 돼. 자, 앞쪽에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명사를 결정시키는 건 뭐라 그랬지? 문장 안에서 동사, 그리고 문장 안에서 뭐가? 형용사.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하지만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도 뭐다? 명사를 수식하고 관계절도 뭘 수식한다? 명사를 갖다가 수식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보셔야 됩니다. 게이너 서티피커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클리프트 오퍼레이터 오프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어는 그렇지 당연히 후보자가 되겠지. candidate, 후보자. 왜냐하면 이 자리를 갖다가 얻으려고 그러니까는 지원자, 애플리컨트를 바꿔서 뭐라 그럴 수 있는 거야? candidate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애플리컨트, 지원자. 자, 다른 단어도 한번 가볼까요? practitioner는요, 법률이나 아니면 의료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갖다 주로 practitioner라고 합니다. practitioner고요. 그 다음에 moderat은 뭐가 되겠다? 중재자. 이거 지게차랑 중재자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전명구를 봐야 돼, 전명구를. 그 다음에 advocate도 뭐가 되겠죠? 옹호자 또는 이것도 뭐죠? 변호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답이 다 될 수가 없겠지. 전명구를 보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전명구를 보면은 명사가 나온다. 관계절 보면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고 동사를 봐도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우선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보셨다가 하나하나 좁혀서 들어온다는 이 개념으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126번이었습니다. 자, 12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7번. 문장 구조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코테크 인코퍼레이트 회사 이름이 있고요. give this employee. 자, give 그러면 여러분들 사형식 동사라는 거. 이거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give 정도는 사형식 동사. each employee가 뭐가 되겠죠? 간접 목적어. significant incentive. incentive는 보너스야, 보너스. 문장 구조 분석하고 있죠? 보너스.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되겠고, next quarter는 부사. 자, 문장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지. 빈칸 앞에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완벽한 문장. 왜? 주어, 목적어 다 있잖아. 사형식 동사는 특징 때문에 뭐가 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제 빈칸 뒤로가 더 중요한데요. 빈칸 뒤에 볼까요? overall profit 주어가 되겠고, mit이 뭐가 되는 거지? mit은 여기서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는 동사가 됩니다. 만나다가 아니야. 사람 만나다는 뜻도 있지만 만족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만족시킨다.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떨어졌을 때 크게 봤을 때 절이 몇 개가 있는 거지? 앞에 절이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몇 개 있죠? 2개가 있다. 절의 개수가 2개일 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접속사.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절의 개수가 2개면 접속사는 하나. 그럼 절의 개수가 3개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접속사는 2개가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In place of 전치사라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겠어요? As a result of까지 쓰시면 전치사. 하지만 as a result까지만 쓰시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접속 부사로 많이 씁니다. 접속 부사. 쉼표 찍고 절 받아야 돼. 파트 6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접속 부사 문제는. 그 다음에 provided dash 있고 as well as가 있습니다. as well as는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문 뒤에 위치하지 않고요. 문장 중간에 위치하는데 앞뒤로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똑같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러한 관계를 지닐 때 쓰일 수 있는 게 as well as야. 아셨죠? 그 다음에 provide인 데서는 뭐가 된다? 의미가 거의 뭐랑 흡사하다? if와 의미가 흡사하다. provided 대신 뭐와 의미가 흡사하다? if랑 의미가 흡사하다.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면 비슷한 접속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providing that도 있고요. assuming that도 있고요.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upposing that도 있고 considering that도 있고 given that도 있어.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접속사처럼 쓰일 수가 있는 거지. 자,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것도 답이 되고 왜? 이것도 접속사가 될 수 있고 as well as도 접속사가 될 수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접속사 문제에서는 뭘 본다? 동사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동사 부분. 그래서 인플로이들에게 뭘 준다? 보너스를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meet the expectation, 예상,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거. 그러면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그지?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더니 사장이 예상하는 걸 기대치를 갖다 만족시키니까 뭐가 돼야겠죠? 보너스를 갖다 주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볼까? as well as는 어떻게 되겠죠?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준다. 여기 또 뭐가 와야 돼? give employee significant 뭐가 왔죠? incentive, 보너스를 줬으니까 여기 뒤에도 뭐가 와야겠죠? 다른 혜택이 나와야지 as well as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그랬으니까 양쪽에 둘 다 혜택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혜택. 아셨습니까? 양쪽에 똑같은 게 올 때 뭘 쓸 수 있다? as well as를 갖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뭐가 된다? 어떠한 조건을 갖다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접속사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assuming that, considering that, given that, 이런 거, supposing that 다 외우셨죠? 이런 거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provided that, provided that입니다. 이런 건 좀 입으로 좀 많이 외우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127번이었습니다. 자, 131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 분석을 들어갔을 때 이게 주어가 되겠고 replace가 떨어지면서 이게 동사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product는 명사. replace 구조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replace A with B가 되죠. 그래서 새 것으로 바뀌어준다.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You purchased가 들어갔다. 그러면 요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서 앞에 있는 product를 갖다가 수식하게 되겠지. 그래서 네가 구매한 상품을 새 것으로 바꿔줘. 공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고 되어라 뭐가 있다면 physical은 뭐다? 육체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다? 물리적인, 그죠? 뭔가 부서지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물리적인 메터리얼이나 또는 워크숍, 작동이지 작동. 자, 문장을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조 분석이란 뭐다? 크게 봤다가 좁혀 들어오는 것이다. 크게 봤다가 좁혀 들어오는 거. 단순히 답만 쓰려고 그러면 이 피지컬 액티비티 뭐 이런 거 뜰 거야. 그지? 많이 봤던 거. 헷갈려 그러면.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상품을 사는 얘기를 했었고 작동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고장을 갖다 골라줘야겠죠. 디스트랙션은 사람의 감정을 의미한다. 혼선, 혼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요. 디스트랙트라는 감정 동사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디스트랙트는 혼란스럽게 만들다. 뭐 디스트랙티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디펙트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디펙티브란 단어를 많이 봤어요. 디펙티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결함이 있는. 결함이 있느냐 형용사. 하지만 디펙트까지만 쓰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가산명사로서 결함이 되겠죠. 결함, 고장난 거. 미스포처는 불행, 인컨베니언스는 불편함. 답은 그래서 뭐가 되겠죠? 그렇지. 디펙트가 되겠지. 디펙트. 결함. 문장을 크게 봤다가 좁혀 들어오라는 거. 아셨죠? 네. 133번 가보겠습니다. 133번. The kid, kit이 온다. comes complete. 완전히 다 따라오네요. with 뭘 가지고? everything인데 needed.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지? 그렇지. 이미 여기는 뭐가 있어? 동사가 있는데 needed가 또 나왔다라는 것은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랑 뭐가 생각되어 있다? 비동사가 생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is 정도가 생각되어 있네. which is needed to put together는 무슨 뜻이 있다? assemble. 조립하다의 뜻이 있어요. put together 무슨 뜻이 있다? assemble. 모델 플레인 그러니까 장난감 비행기네요. adhesive는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접착제. 자, 가보겠습니다. outside는 바깥을 의미하고 unlike는 전치사로서 뭐뭐와 같지 않은 형용사로도 마찬가지로 뭐사? 다른의 뜻이 있죠. 형용사도 다른 전치사로는 뭐가 되야겠죠? 뭐뭐와 같지 않은 이렇게 되겠고 except는 무엇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despite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except 자체는 for가 붙으면 뭐가 되겠죠? 전치사. except 대시 붙으면 뭐가 되겠지? 이건 접속사. 중요한 게 있어요. for랑 대시 둘 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except 자체는 뭐가 된다? 접속사, 전치사 둘 다 될 수 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except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문장 안에 every나 all의 의미가 있고 뒤쪽에서 몇 개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except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몇 개를 제외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뭘 쓸 수 있다? 그렇지. except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kit이 있는데 everything 모두 다 따라온대요. 조립하려면 다 따라오는 거. 부품이고 뭐 이런 거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안 따라와? 접착제가 안 따라온다. 이 말이 돼야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ll과 every의 컨디션을 만족시키고 하나를 제외한다라는 adhesive가 떨어졌으므로 뭘 써줘야겠죠? except이 답이 돼야겠지. except. unlike 같은 경우는 똑같다, 안 똑같다. 요거를 의미하잖아. outside 쓰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솔직히 adhesive라는 요 단어를 갖다 몰라도 틀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3번의 답은 뭐가 된다? except for, except that에서 둘 다 생각 가능하니까 전치사 except이 답이 돼야겠죠. 그래요. 자, 133번이었습니다. 자, 파트 6인데요. 파트 6의 특징은 파트 5와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문제들도 나오지만 어떻다? 내용을 통해서 어휘라든지 시제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답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된다는 거. 독해 파트 7의 성격이 약간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마음이 급하시다고 해서 빈칸만 보고서 빈칸에 속해 있는 문장만 보고서 문제를 풀어내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갖다 꼭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41번부터 143번 문제인데요. 이건 좀 간단하죠. 무슨 사실만 나오면 되겠지? 여기서는 도즈가 people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도즈가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people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have를 갖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갖다가 쓰시면 바로 답으로 연결되는 문제였었고요.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142번 문제를 보시면 요런 게 어렵죠. 요런 게. 자, 문법적으로 몇 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142번은 모 5번은 접속 부사니까는 쉼표 찍고 절을 받는 요런 형태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뒤에 대명사 this가 있으므로 요건 답이 우선 안 되겠어요.
그럼 B, C, D가 다 문법적으로 이번엔 가능해. Because of this도 가능하고요. Apart from도 가능하고 concerning this도 가능합니다. 그것에 관해서라는 의미로서 전치사니까. 그런데 내용을 갖다 보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difficult time이 있고 first quarter 1사분기 동안 근데 바로 빈칸 뒤로는 뭐가 나오고 있죠? very successful이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 역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접의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여기서 뭐밖에 없다? apart from,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과는 멀게. 그래서 this가 받는 건 뭐가 되겠죠? 앞에 있는 내용, 이 내용과는 멀게 other investment were very successful. 다른 것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갖다가 잘 인지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죠. 이런 것들. 상당히. 어법도 알아야 되면,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보다 내용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무지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뭘 받아야 된다? 문맥을 갖다 보셔야 되겠는데 쭉 읽어 내려왔다 치고 would like to have further detail. 디테일 뒤쪽에 뭐가 떨어진다? 전명구 from the investment 빈칸이 떨어집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갖다 만들어줘야 되겠고 contact our office 연락을 달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뒤에를 갖다 완벽히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겠죠? 연락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지?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거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analyzing도 안 되고 analyzed도 안 되고 이거 어법상 들어가면 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analyz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뒤에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써버리면 investment인데 어떤 investment야? 그렇죠. 평가되어진 investment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된다고? 뒤에 있는 our office에 연락을 달라. 그럼 결과적으로 정보는 누구한테 오는 거죠? 직원이 말을 해요. 직원이. 그래서 직원을 의미하는 analyst, 분석가를 갖다 쓰셔야겠죠. 그래서 복합명사입니다. investment analyst로부터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지. 내용. 알았지? 그 다음에 to analyze는 왜 안 돼?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또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문법상 답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밖에 안 돼? 사람을 의미하는 analyst를 갖다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왜? 내용이 이렇다라는 내용. 파트 6는 뭐가 중요하다? 내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 토익 강사 제이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독해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독해는 많은 요령들이 있겠으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푸신 다음에 리뷰를 하실 때 답이 어디 있냐 위치만 찾지 마시고 그 해당하는 문장을 구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고유명사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파트 7 그래서 고유명사들의 특이한 표시를 갖다 많이 읽으시면서 뭐 네모라든지 세모라든지 뭐 다른 표시를 갖다 해놓으시면은 좀 더 답을 찾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령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룰 문제는 그 문제 172번부터 175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re would the article most likely appear? 자,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 파트 7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죠. 자, 특히 신문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고유명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디에 어떠한 곳에 신문이 나올 것인가, 어떠한 퍼블리케이션, 어떠한 출판물에 기사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갖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퍼니 뉴스레터, 회사 내에서 나오는 신문, 트래블 매거진은 여행 책자, 여행 잡지, 히스토리 저널은 역사에 관한 거죠, 역사. 그 다음에 로컬 뉴스페이퍼, 지역 신문,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해당되는 첫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필름 디렉터,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죠? 필름 디렉터이기 때문에 갑자기
영화에 관계된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들어가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우리 사람 이름이 약간 특이한 표시 한번 해볼까요? 네모라든지 세모라든지 사람 이름 다 통일해서 네모로 한번 표시해보는 거야. 눈에 잘 띄게. 그리고 일부러 사람 이름을 발음할 필요는 없어요. 이니셜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아니타 샤이크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AS라는 사람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은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So who has recently written 뭘 썼어요? memoir를 썼는데 이 memoir라는 단어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전기, 사람, 어떤 인물에 관한 책이 돼야겠죠. 근데 왜 몰라도 되냐면 뒤쪽에 titled My Road가 됐고 will be hand on at Harris Books 결과적으로 책방 이름이 나와. 그럼 결과적으로 memoir는 뭐가 되는 거지? 책이 되는 거야. 전기, 그지? On steel 마찬가지로 이것도 S로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In York to sign copy of the first book 이런 내용이 나왔어. 자, 또 다른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답의 순서는 문제의 순서와 거의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제인 172번은 첫 번째 문단에 답이 바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컴퍼니 뉴스레터가 아니야.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여행 책자도 아니었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히스토리 저널도 아니고. 근데 이 작가가 이 지역에 있는 책방에 와서 뭐 한대죠? 사인회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sign copies of the first book. 우리 왜 작가들이 있잖아? 자기 책 쓰면은 좀 유명한 작가들은 와서 뭐예요? 사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답이 그래서 뭐가 되겠죠? 그 지역에 그 작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순서를 보시면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평소에 문제 읽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지문뿐만 아니라 문제 읽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보기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연상 기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한국말로 다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자, 그래서 72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73번 문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73번 문제. 신문 기사에 따르면 For what is Miss 아까 나왔던 이름이네. 우리가 뭐라고 여겼던 AS라고 여겼던. 그래서 Miss S, best known. 자, be known은 뭐를 의미하죠? 유명하다, famous 뭐 이런 의미가 돼야겠죠. 이것도는 일반적으로 5, 6에서도 많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5, 6에서 배웠던 문법 독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이? 자, 내용 가보겠습니다. Helping young filmmaker 뭐죠? young filmmaker들을 갖다가 그들의 커리어 그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도와준다. Organizing public event for film industry. 뭐죠? 공동, 대중 행사를 갖다가 뭐다? 조직한다, 준비해준다. 뭐 이렇게 되겠고. Directing different type of film. 뭐가 되겠죠? 다른 종류의 필름들을 갖다가 만든다. 뭐 감독한다니까 만들다 정도로 해석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making renowned books into film. 그럼 유명한 책들을 갖다가 영화화한다. 그래서 언뜻 보기엔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다 뭐 요 정도로 썼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 내용은 대충 읽으신 분들 요런 거 북 얘기도 나오고 왠지 영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했다시피 뭐가 된다? 우리가 영화 감독이 책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가보면 73번의 답은 두 번째 문단에 거기 한 세 번째 줄 정도에 having own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죠. having own 찾으셨어요? own awards 상을 받았대요. for both fictional film. fiction은 뭐죠? 허구 필름. 그죠? fiction. 그 다음에 documentary. documentary는 뭐지? 실제 생활 갖다가 그대로 찍은 게 documentary지. 영화 종류가 달라. 응? 그 다음에 Miss S는 versati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versatility가 중요합니다. versatility는 versatile이 효용사 형태잖아. versatility는 다재다능함을 의미해요. 다재다능함. 그럼 결과적으로 픽션 필름도 만들고 도큐멘터리도 만들고 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답은 뭐가 돼야겠다? 다른 종류의 필름을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 요게 힌트가 돼야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versatility를 이 단어를 갖다 아셨어야 됐어요. 근데 5, 6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versatile로 많이 나죠. versatile. 됐죠? 자, 그래서 73번의 답은 어디 있었다? 두 번째 문단에 있었다라는 거.
자, 사람 이름은 특이한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밑줄만 그지 마시고 무조건 동그라미만 치지 마시고 특이하게 네모라든지 세모라든지 통일되게 사람 이름이 눈에 잘 띄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계속해서 사람 이름에 관계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What does Miss S 또 나왔어요. 사람 이름 suggest about her earlier life. 그녀의 예전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보기를 보시면 She was exposed to multiple point of view. 다양한 관점에 뭐다 노출되어졌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exposed 노출되어지다. She did not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her parents. 관계가 좋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었고 Spend most of time alone. 혼자 지냈다. 왕따였나? 응? 그 다음에 She received her education at a prestigious school. 그럼 뭐가 되겠죠? 귀족들만 다니는 학교라든지 좀 비싼 학교를 말하는 거야. 개인 학교. 그렇지?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힌트는 어디 있냐면은 그대로 답의 순서가 따라오고 있죠. 첫 번째 문제 172번은 첫 번째 문단에 있었고 173번은 두 번째 문단, 114번은 어디 있겠어? 세 번째 문단에 있겠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the book also recounts her childhood, early life에 대해서 나오잖아 벌써. 그지? 세 번째 문단에 and youth, early life, during which her family moved from country to country.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Due to her father's job. 아버지가 뭐 외국에서 많이 일하는 그런 직업이었나 봐. 그지? 그 다음에 Miss S는 feels that having experienced various culture. 이게 답이 되겠네. Various culture, 다양한 문화. In her formative years, has played a big role, 큰 역할을 했다. In her career, 그녀의 직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Multiple point of view,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어졌다는 건 결국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졌다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뭐죠? Country to country, 옮겨 다녔었고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다양한 걸 경험했다. 이런 말이 되고 있어요. Various culture가 있잖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A가 돼야겠지. 이렇게. 자, 이런 거 이해력이 필요하신데요. paraphrasing이라고 그러죠. 말 바꾸기. 그래서 various는 뭐다? multiple. point of view는 뭐다? 여러 사람들의 관점이니까 문화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노트를 하셔서 한번 정리하시면 좀 더 나중에 패러프레이징 할 때 사고력이 좀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한번 좀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뷰에는 관점의 의미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단어의 내포된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문보다는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이런 거 포괄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문제 읽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What is indicated about Henry's book? Henry's book 고유명사 나왔어요. 특이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아까 네모를 했었지. 책 같은 건 뭐 한다? 한번 세모를 한번 모아보는 거죠. 왜? 사람 이름을 네모 쳤으니까는 책 같은 건 뭐다? 세모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왜? 눈에 잘 띄게.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찾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답의 순서는 뭐와 일치한다? 그렇죠. 내용의 순서와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This is the first time Miss S will be returning to. 찾으셨어요? 따라오고 있지? 멍 때리지 마. Her birthplace. 그녀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고 있죠. Since she was 10 years old. 그녀가 10살 때 떠났나 봐요. I'm very emotional about coming back. 들어오는 게 대해서 왠지 마음이 떨린데 After all these days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헨리의 북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문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이 어디 있어? 두 군데 있었던 거야.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 그렇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고유명사의 특이한 표시를 하란 말이야. 그럼 눈에 팍팍 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뭐가 있죠? Henry's books on Steer Road in York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헨리 북은 어디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태어난 요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 답은 뭐가 된다? It is located in area where Miss S was born. 태어난 곳이 되는 거지. 됐나? 결과적으로 Miss S는 어디서 태어났겠어? 요크에서 태어났겠지.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자, 너무 마음을 처음부터 급하게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48문제죠, 독기가 아마. 그 48문제. 이거 시간 안에 막 45분, 50분, 맨 처음에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맨 처음에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푼다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답의 개수가 줄어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먼저다? 정확도가 먼저,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 175번이었습니다. 자, 191번부터 195번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지문이죠. 더블 지문의 특징은 뭐가 있다? 물론 각각의 지문, 위의 지문, 아래 지문에 답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계돼서, 답이 연계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 5문제 중에서 3번째 문제를 넘어가서는 꼭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한 요령입니다. 답의 순서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더블 지문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다? not question, 이런 거. not question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죠? 답이 맞는 것들,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뭐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지워 나간 다음에 없는 걸 선택하는 소거법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한번 나오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91번인데요. 문제 가볼게요. Where, why죠? why, 의문사. volunteer, 자원봉사자. needs, 여기서 a hill, a-h park. 자, 다 발음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고유명사는 뭘로 받아들인다? 이니셜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 그렇다고 고유명사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럼 내용 파악이 안 돼.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고유명사를 잡아라.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야? 특이한 표시, 세모 정도. 사람 이름은 네모, 지명은 뭐 세모 정도 이렇게 자신이 알아서 다른 표시를 자꾸 해보십시오. 자, 가볼까요? cleaning up an area. 청소해준다. plant tree. plant는 동사로 심다. 다 알고 있죠? lead nature hike. 하이킹 뭡니까? 산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끈다. feed animal. 애니멀에게 뭘 준다? 밥을 준다. feed 있죠? 자, 요 내용은 91번은 첫 번째 지문에 있는데요. 첫 번째 지문의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마지막 줄에 to prevent this로 시작하는 문장 찾으셨죠? 마지막 문장.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ars plans to plant over 400 shrubs. shrub가 뭐가 있죠? 관목수, 결과적으로 나무가 되는 거지. 근데 뒤에 또 뭐가 나와? 등이 좁서 and가 있으니까 tree가 뭐야? 그래서 shrub도 나무고 tree도 나무잖아. including pine, maple, and oak. 이런 나무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뭘 할 것인가? plant tree가 되겠지. plant tree. 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됐죠? 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 나머지 A, C, D는 언급한 게 없어요. 단지 모여서 뭐 한다? 뭔가 방지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 방지하기 위해서. 소일이 뭐 한대죠? 그렇습니다. 침체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양 같은 게 나무를 안 심으면 어떻게 비 오면 쓸리고 막 그러잖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플란트.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 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191번이었고요. 차분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192번 가보겠습니다. 아리클에서 greatly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어휘 문제의 특징은 절대 문제만 보고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greatly에는 reasonable cost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beneficial agreement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야? 계약서라는 뜻이 있잖아. 그 다음에 large amount, a great deal of가 무슨 뜻이야? A great deal of 그러면 무슨 뜻이 된다? 많은, 무엇이 많은 이런 뜻이 됩니다. 불가산명사가 오는. 그래서 이런 뜻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ractical distribution도 있습니다. 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절대 문제랑 보기만 보고 풀면 안 된다. 뭘 봐야 된다?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이 네 가지 뜻이 다 있거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92번은 찾아 들어가면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문단 있죠? 거기 초반에 있네요. There is a great deal of erosion. 아까 얘기했던 침식이 되게 침식. 토양의 침식이 erosion이죠. occurring. erosion 뒤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비생략. 그래서 occurring 발생하고 있대요. In this area of the park.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였는데 이거 내용 갖다 제대로 읽었으면 바로바로 들어갔겠죠. 단어가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erosion. erosion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뭐가 돼야겠지? 많이 침식하니까 양을 나타내는 a large amount가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great deal 그러면 reasonable cost의 의미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great deal,
우리 뭐 세일 같은 거 선전할 때 we can make a great deal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깎아준다 이런 의미가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뭐다? erosion이 침식이니까 많이 침식이 일어난다가 되겠지. 이해하셨나요? 문단으로 꼭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 문단으로. 영어 단어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랬어요. 자, 19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죠. 어휘의 뜻은 뭐다? 독해에서는 문단으로 꼭 들어가 봐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1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icate about. 자, 이거 까다로운 문제죠.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Advertise event. 그래서 광고되어진 행사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 더블 지문의 위의 지문은 뭐에 해당이 되죠? article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됩니까? 이메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었죠? 더블 지문에는 위아래 연계된 부분이 있다. 내용이 연계된 부분이 있다 그랬었는데 요게 그래요. 193번 문제가. 193번 문제는 위의 지문에서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in case of rain 찾으셨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죠. The event will be held on the next day. 다음 날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언제 열리기로 했어요? 바로 앞문장에서 will take place on Saturday. Saturday 열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는데 밑에 편지, 이메일을 갖다 읽어보시면 행사가 언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지? It turned out was unbelievable on Sunday라고 그랬어요. Sunday.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비가 와서 다음 날 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날. 자, 그래서 답을 갖다가 B라고 책에,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B를 이해를 갖다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있어봐. 토요일 날 비가 왔으니까 토요일 날 안 하고 썬데이 했으면 썬데이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왜 rain date가 답인가? 라는 문제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rainy day가 뭐 하는 날이죠? 비 오는 날이야. rainy day라고 썼으면 이것도 답이 안 돼. 하지만 rain date의 의미 자체가 뭐가 된다? 우천시 변경일입니다. 우천시 변경일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비가 왔기 때문에 썬데이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행사가 행해졌다. 이벤트가 행해졌다. 언제? 우천시 변경일인 썬데이 행해졌다. 답이 그래서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이거 갖다 답으로 이게 나머지 건 안 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왜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rain day는 뭐다? rain date는 우천시 변경일이라는 거죠. 이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회화에 또 뭐가 있죠? Let's make a rain check라는 표현이 있어요. Let's make a rain check. 그럼 약속을 뒤로 미루자 이런 뜻이야. 아셨죠?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rain day는 뭐다? 우천시 변경일을 의미한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19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94번. 문제 보겠습니다. What unexpected problem? 그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다. during the event. 이런 문제가 있죠. 자, 194번의 답은 어디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지문에서 아래, 자,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그래요. expect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키워드가 나오네.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we didn't expect to be short on food. 여기서 short이 무슨 뜻이다? 그래요. 짧은이 아니야. 부족하냐. 부족한. short가 무슨 뜻이에요? 부족이잖아. 부족. 그죠?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short은 부족했다. And it was fortunate. 운이 좋았어요. That we were able to get extra food quickly. 빨리 음식을 가질 수가 있었대요. 받을 수가 있었대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었나 봐. 그 대신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죠.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enough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뭐가 되는 거지? short 이렇게 not enough가 되는 거야. not enough. 뭐 insufficient 이러한 단어들. 다 이게 paraphrasing이 이루어져서 답은 뭐가 되는 거지? 194번은 D. paraphrasing 문제에서 paraphrasing 문제. 되셨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보기를 읽으시면은 이러한 단어들이 뭘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paraphrasing 같은 거 자꾸 노트해 놓으시고요. 리뷰를 꼭 하셔야 돼요. 리뷰 푸신 다음에 맨날 이거 맨날 틀리기만 하지. 나 왜 이렇게 못 읽지? 이게 다가 아니야. 응? 독해는 리뷰를 통해서 이 내용은 이렇고 이런 말과 바꿔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거기 밑에 지문에 답이 있는데 밑에 지문에서 뭐가죠? 이메일이지, 이메일. 이메일은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 편지도 마찬가지고 자, 사람 이름을 갖다 잘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편지나 이메일이 나오면 항상 맨 위에 Dear Ted 이거 있어요. 이렇게 Dear 옆에다 뭐라고 적는데 항상 You라고 적어놓고 맨 하단에 있는 편지를 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대명사 I가 돼야겠지. I를 적어놓는 거야. I. 그치? 이제부터 편지 속에서 You는 다 누가 되는 거죠? Te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젤라는 다 I야. 그 다음에 보니까는 샤르퍼란 이름이 없어요. 샤르퍼는 그 밑에 지문에서 상단에 올라가면은 from 안젤라 마일, 마일즈가 안젤라고 테드가 샤퍼.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테드야, 테드. 그럼 테드는 뭐에 속하지? U에 속하지. U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I는 누구? 안젤라. U는 누가 된다? 샤퍼. 그래서 밑에 지문에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로 시작하는 문단 was wonderful experience for me. 미가 누구야? 샤퍼래요. And I want to thank you for hiring me. 고용해 줬어요. I would love to work for MPA again. 결과적으로 샤퍼가 뭐라 그러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일하고 싶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샤퍼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테드가 샤퍼한테 다시 한번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테드는 어디서 일하는 애야? MPA에서 일하는 애지. 그치? MPA에서 일하는 애잖아. 응? 그럼 답은 뭐가 되겠죠? Director of MPA. MPA의 관리자가 되겠죠. 관리자. 됐나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갖다 쓸 수도 있으니까 MPA의 고용주가 누가 되는 거죠? 샤퍼가 되는 거지.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메일에서 방향성을 잡아라. 뭘 가지고? 대명사를 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 I가 되겠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뭐가 된다? U가 돼야겠지. 그래서 뒤에 옆에는 U, 맨 밑에다가는 I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번까지가 더블 지문이 하나가 정리가 됐네요. 여기까지였어요.